네,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가 지난 1월 개통했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지역 주민들 되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현장 카메라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킷이 아닙니다. 여긴 도로입니다. 하지만 추월은 기본. 질주는 부지기수. 내뿜는 굉음은 범입니다.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길이 뚫리자 굉음이 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온다. 네, 낮이고 밤이고 그냥 우웅 소리가 아니라 그 왕 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많길래 이럴까요? 30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세어보니 106대가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는 시속 60km로 속도 제한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마지막 단속 카메라 지나면 질주가 시작됩니다. 딱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몰렸습니다. 소음 고통에 6월 지방선거만 기다린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저는 창문 옆에서 자는데 창문을 아예 못 열어요. 오죽하면 여기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하시는 분이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당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직접 듣고 보랍니다. 안에서 잘 들리네요. 오토바이들이 밤낮 없이 막 다녀가지고 특히 밤에 더 많이 울리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우면 갑자기 깰 때도 있고. 잠깐만 있어도 많이 들리네요. 근데 들어있어요. 심야에 도로가 텅 비면 굉음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한 20초 전에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들려요. 저는 솔직히 비비탄이라도 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지나가네요. 구청이며 경찰이며 민원이 쏟아집니다. 소음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88.5, 87.1dB이어야 돼요? 넘기셔도 되시나요? 소음 단속 중 예상치 못한 게 나옵니다. 운전을 얼마나 하세요? 중간에 멈추시면은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네, 됐습니다. 명상 면허 정지 취소에 해당되세요. 지킬 것 지켜가며 달리는 라이더들에게도 이 상황은 답답하답니다. 저희도 좀 안 좋게 시끄럽게 다니거나 그런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남산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 이후에는 몇 데시벨 이상은 통행 금지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라이더들은 많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구청은 추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소음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봄에는 바이커들의 성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더 많이 찾아올 것 같다는 두렵다는 사람이.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네, 오토바이를 직접 취재하고 온 최다함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이 오토바이들인데요. 도대체 몇 대가 지나가는 건가요?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직접 세봤는데 네. 30분 동안 딱 106대가 지나갔습니다. 30분 동안. 네, 주말 낮 기준으로 한 오후 1시부터 한 1시 반까지 샜는데 106대나 지나갔더라고요. 진짜 많이 지나가긴 하네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오는 거죠, 여기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라 하늘대교가 1월 5일에 개통이 됐거든요. 네. 개통 전에는 영종도랑 인천 본토, 내륙이랑 연결되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인천대교랑 영종대교. 네. 근데 이 두 개 모두 고속도로여가지고 오토바이 출입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청라 하늘대교는 일반 도로로 분류가 돼가지고 오토바이 출입이 가능해져서 그래서 오토바이를 모는 그런 라이더들이 많이 영종도, 청라 하늘대교 이쪽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가 봐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중에서 영종대교에 새로운 대교가 뚫렸다. 서로 좀 정보 공유도 하고 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가입하는 그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영종대교 라이딩 인증샷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직접 라이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게 새로 영종도라는 그런 여행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면 탑차에다가 오토바이를 실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쵸. 화창한 날에 네. 라이딩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라이더들이 몰리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그분이 얘기를 하기에는 이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여행지가 생겼으니까 하는 거고 여기에 또 일상이 되면은 좀 라이더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대교가 연결이 됐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네, 시속 60km 제한 속도가 있고 네. 또 구간 단속이어가지고 이 다리 위에서 이렇게 네. 세게 달리는 그런 오토바이든 찾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달리는 건가요? 딱 여기 보이는 단속 네. 카메라가 끝나는 지점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청라하늘대교에서 이제 영종도 방향인데요. 여기 단속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네. 마지막 단속 카메라거든요. 이걸 끝나는 지점에서 오토바이 속력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공통적으로 저 단속 카메라 끝나고 나서 네. 달리는데 그게 문제다. 단속 카메라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냈었습니다. 바로 보니까 옆에가 다 아파트 단지예요. 한 몇천 세대 돼 보이는 굉장히 대형 아파트 단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로 바로 옆에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단지는 총 한 5개 정도가 좀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주민 한 10분 정도를 인터뷰했는데 모든 분들이 오토바이 소음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이 아파트의 소음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이게 데시벨을 많이 높여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뭐 그렇게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엄청 심한 거죠, 이게. 네, 실제로 들어보면 매우 네. 심각한데요. 방음벽을 물론 설치를 했는데 네. 한 3에서 4m 정도로 좀 매우 낮은 편이고 그리고 도로랑 아파트랑 직선 거리로 한 2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가깝네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런 불편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일부 주민 같은 경우에는 뭐 비비탄 총으로 쏘고 싶을 정도다. 어우, 새벽 2, 3시에도 깨니까 너무 힘들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네. 아이가 이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깨가지고 본인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와, 그거 이런 진짜 분도 너무 힘들어요. 네, 이런 1시간 분도 있었습니다. 재웠는데 오토바이 지나가면 바로 깨거든요. 오늘 날씨 좋아서 거실 창문 이만큼만 열어놨는데도 그 우웅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애기가 막 깨고 그랬거든요. 아, 애기가 깨기도 하고 낮잠 잘 때. 진짜 완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 아니면 모르긴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뚫리는 거를 알기 전에 좀 입주를 했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소음이 심한 줄 알고 입주했으면은 좀 덜 억울한데 네. 평온했는데 오토바이 소음이 심해지니까 좀 일상이 파괴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어떤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네. 이 오토바이를 통행 금지시키는 시의원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개인의 사견을 또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금지를 시킬 수도 있나 보죠? 금지를 시키기에는 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로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일종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라이더의 권리를 또 지켜주면서 또 이 주민들의 이런 소음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도 좀 지켜주는 그런 방안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음 측정을 해보면 어느 데시벨 이상으로는 못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소음 기준이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오토바이가 기종이랑 연식이랑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서 소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절대치가 있는데요. 최대 105데시벨 이상을 넘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불법,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105데시벨 하면은 좀 체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네. 헬리콥터 소음이 있잖아요. 헬리콥터 이착륙 소리가 한 105데시벨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진짜 크거든요. 네, 매우 큽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200만 원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소음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4데시벨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은 100만 원 처분을 받게 되고 소음기가 있는데 이 소음기를 빼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100만 원 처분을 받게 돼가지고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소음기를 빼는 오토바이들도 있나요? 네, 제가 직접 이제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인터뷰했는데요. 네. 공통적으로 이제 소음기를 빼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도중에 어떤 라이더는 네. 자기가 직접 소음기를 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음기가 탈부착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소음기를 뺐다가 다시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소음기를 빼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음기를 빼면은 뭔가 자기가
질주를 하고 이런 그죠.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거죠. 네. 우웅하고 가니까. 네, 맞습니다. 소음이 더 커져서 네. 주민들은 또 그로 인한 또 피해를 받게 되는 거여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더분들이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니까 경찰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경찰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법령상으로는 경찰한테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불법 개조 단속 권한만 있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 옷 입은 분들이 다 구청 직원인데요. 구청에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구청과 경찰이 또 합동 단속을 해야 돼가지고 이 양측 간에 좀 일정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쉽게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때도 저희가 단속을 원래 2시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1시간밖에 못 했는데요. 왜냐하면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소음 측정기가 좀 매우 민감한 네. 그런 측정기여가지고 비가 내리게 되면은 측정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빗소리가 구청 직원한테 툭툭툭툭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것도 있고 젖게 되면은 또 소음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가 오는 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하면은 그 측정된 수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1시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러네요. 1시간 하니까 한 몇 명 정도 걸리던가요? 3명이 적발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복잡한 게 네. 기준 소음보다 0.5에서 1데시벨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처벌은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도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청 직원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은 도로에서 측정하니까 다른 차량이랑 다른 오토바이 소음도 좀 들어가가지고 그 초과 수치가 미미하면은 경고 조치, 훈방 조치 정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명 모두 0.5에서 1데시벨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사실 이제 봄꽃 피고 날씨 더 좋아지고 하면 라이더분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빨리 달리고 소음 공해를 유발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심지어 술 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네, 맞습니다. 네. 경찰도 음주 단속을 같이 했는데요. 20대 남성분이 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네. 무려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또 취재를 하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하니까 좀 이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최다운 기자 보도 나간 이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제가 보도가 나간 이후에 변화는 이제 딱히 이제 찾지는 못했는데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네. 이제 또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서는 좀 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단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단속 카메라를 끝나고 나서 달리는데 그러면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2대를 더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또 단속 카메라가 또 실효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부 라이더들이 단속 카메라가 끝나고 나서 질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역설적으로는 이 단속 카메라의 효과가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네요. 측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속 카메라를 좀 더 촘촘하게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소음 피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소한 저 아파트 단지 끝나는 데까지만이라도 단속 카메라를 좀 많이 넣으면 주민들 네, 맞습니다. 불편이 확 줄어들긴 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주민분들도 이제 네. 대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속 카메라를 빨리 설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을 지자체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카메라 최다음 기자 취재 덕분에 주민들의 불편이 좀 많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채널A 제보 검색해 주시고 현장 카메라 팀 불러주시면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